자, 오늘은 성동구 유창길 한의원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유창길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니 강의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은 이명 불면증을 주소로 하는 네. 환자분을 턱관절로 치료해서 좋아진 사례 하나고요. 네. 류마티스를 한방 치료하면서 턱관절 치료를 병행하여 좋아진 치료 사례, 이렇게 총 2개의 치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치료 사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방송을 이제 택시 기사님들께서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택시 기사님들이 턱관절 치료를 받으러 많이 오고 계신데요. 네.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치료 사례 역시 택시 기사님의 불면증과 이명, 고혈압, 그리고 허리 통증을 치료한 사례입니다. 이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또 많으신 것 같거든요. 예. 또 이명증을 호소하시는 기사님들도 많은 것 같고, 또 고혈압 약 복용하시는 분들도 좀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택시 기사님들이 직업적으로 잘 생기는 증상들이 있는데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 종일 앉아서 있다 보니까 척추가 틀어지고 동시에 턱관절이 틀어지다 보니까 척추와 턱관절에 이상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많죠. 그래서 기사님들 보면은 뒷목의 통증, 어깨 통증, 팔이 저리다, 손이 저리다, 허리가 아프거나 허리 디스크, 다리가 저리다. 이게 목하고 허리 아프시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운전을 하시면서 불규칙적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네. 식사도 불규칙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 리듬도 깨지고 그래서 신경이 예민해지다 보니까 잠이 안 오는 불면증으로 호소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그 택시 기사님들 보면은요,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요. 오랫동안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은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결국은 뇌신경에 문제가 오면서 잠도 잘 안 오는 불면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운동이 부족합니다. 운동이 부족하다 보니까 고혈압이 있어서 약을 드신 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기사님 사례처럼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 증상을 호소하신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사례 이 택시 기사님의 그 증상도 결국은 이처럼 이 택시 기사님들에 많이 나타나는 증상들이네요. 예. 이번에 치료 과정과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오늘 이제 또 차트를 실제로, 네. 이 택시 기사님의 차트를 가져왔는데, 2014년 4월 1일 날 이제 처음 오셨고요. 네. 56세십니다. 이분은 이제 다른 일을 원래 하시다가 택시를 시작하신 지 이제 4년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는데, 한 달에 15일만 일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 대신에 오후 3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네. 지금 이 방송을 또 듣고 계실 텐데, 처음 오셨을 때 본인이 적어준 증상을 보면은요, 이명을 1번으로 적으셨어요. 네. 귀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 이게 10년이 됐다 이렇게 적으셨고요. 두 번째로 적은 게 불면증을 적으셨습니다. 이것은 택시를 시작하고 나서 2, 3년 전부터 불면증이 나타났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3번으로 적은 게 목하고 오른쪽 어깨가 결리다. 기사님들이 많이 나타나는 목과 어깨 통증, 목 디스크 증상이죠. 네 번째가 이제 혈압을 적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4가지를 적어주셨는데, 첫날 오셨을 때 전신 척추 엑스레이와 양쪽 턱관절의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우리 목뼈는 정상적으로 옆에서 봤을 때 C자를 커브를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더 심해지면 일자목이 되고요. 일자목에서 더 진행되면 역C자형 커브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사님 같은 경우는 역C자형 커브까지 진행이 된 거였습니다. 이렇게 역C자형 커브로 진행이 되면은 목뼈 1, 2번이 틀어지면서 턱관절도 동시에 틀어지게 되고, 턱관절과 경추 1, 2번이 틀어지다 보니까 경추 1번이 틀어지면 뇌신경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혈압도 오를 수 있고 잠이 안 오는 증상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경추 2번이 또 틀어지게 되면서 귀에 청각신경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명 현상도 이 턱관절과 경추 1, 2번이 틀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분 턱관절의 좌우 엑스레이를 봤더니 좌우가 엑스레이상으로도 심하게 비대칭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뒷목과 어깨가 항상 결리다고 하셨는데, 목이 역C자 커브이다 보니까 뒷목이 항상 뻣뻣하고 어깨가 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목뼈 5번, 6번, 7번에 디스크가 좁아져 있는 상태로 엑스레이 이상 나왔기 때문에 손과 어깨까지 저리고 뻣뻣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프시다고 해서 허리 쪽 엑스레이를 보니까 허리 요추 5번의 디스크가 간격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결국 뒷목과 어깨 그리고 허리 골반 좌우가 틀어져 있으면서 디스크가 눌려 있고 턱관절과 경추 1, 2번이 틀어져 있다 보니까 경추 1번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고혈압이 오고요. 그 다음에 불면이 오는 거고 경추 2번 때문에 이명현상, 귀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이 나타난 건데 이것은 운전을 시작하기 전부터 10년 전부터 이미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13년 4월 1일부터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 교정 치료에 들어갔고요. 낮에 주간에 착용하는 턱관절 균형 장치를 착용하면서 밤에는 수면 중에 착용하는 턱관절 균형 장치를 착용하고 주 1회 한의원에 나오시면서 경추 1, 2번 교정을 제가 직접 해드리고 그다음에 전신 척추 리엔더 테이블에서 칵스 신전요법을 통해서 두개골과 척추의 전체적인 신전요법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뇌신경을 안정시키는 머리에 받전자 9개의 혈자리에다 놓는 뇌신경 안정침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9군데의 혈자리에 머리를 삥 둘러가면서 9군데 혈자리에다 침을 놔주면은 잠이 잘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뇌신경 안정침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맞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3개월을 치료하신 다음에 이제 치료 수기를 적어주신 걸 여기 보면은요. 첫 번째로 불면 증상이 좋아졌다고 적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혈압 오르는 느낌이 훨씬 줄었다. 그리고 이명 같은 경우는 10년이 된 증상인데 소리가 턱관절 치료 후에 소리가 전혀 안 나는 날이 많이 생겼다. 그러니까 항상 매일 운전하면서도 귀에서 소리가 나고 조용히 누워있을 때 귀에서 소리가 나던 증상이 매일 나던 분이 소리가 안 나는 날이 많이 생긴 겁니다. 10년이나 됐기 때문에 깨끗하게 100% 없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이명 증상이 상당히 완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면서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허리 통증은 거의 없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덤으로는 턱관절 장치를 이렇게 끼다 보니까 입안에 착용하다 보니까 앞니 2개가 벌어져 있던 상태였는데 이 장치를 착용하다 보니까 앞니에 2개가 틀어져 있던 게 반듯하게 교정된 그래서 치아도 위치가 변화된 이건 보너스 효과죠. 그래서 이런 척추와 턱관절 뇌신경 치료를 하다가 치아도 위치가 좋게 변하는 그런 변화까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오래된 이명 증상이나 불면, 그다음에 고혈압, 그리고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증상은 턱관절 치료로 좋아진 경우가 많고요. 특히 그 고질적으로 잘 안 낫는 이명 증상은 이 턱관절을 이용해서 경추 2번, 청각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경추 2번을 조절해주면은 이명 현상은 좋아진 경우가 아주 많고요.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역시 턱관절을 이용한 척추 치료로서 좋아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 택시 기사님의 고질적인 증상들이 이 턱관절 치료로 호전이 잘 된 것 같은데요. 예, 오래된 이명이나 불면, 척추 디스크 증상에 이 턱관절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두 번째 사례도 한번 궁금해지거든요. 류마티스 치료 사례겠군요. 오늘 처음에 말씀해 주셨듯이.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예. 그 류마티스가 보통은 관절이 이제 여러 군데 아픈 걸로 이제 알고 계신데 네. 턱관절에도 류마티스가 침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 턱관절이 아픈 경우가 있는데 염증이요. 류마티스 염증이 손목이나 손가락, 무릎에만 오는 게 아니고 턱관절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 턱관절에 류마티스 염증이 침범하면 그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턱관절도 관절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관절 디스크가 있고요. 관절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다른 관절도가 똑같은 턱 관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류마티스 염증이 침범할 수 있는 건데요. 이 턱관절에 류마티스 염증이 침범하게 되면은요, 류마티스 환자분들은 일단 턱에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 뺨 쪽에 턱에 통증을 호소하고 그 주변 조직, 인대나 근육도 통증을 느끼게 돼요. 특히 그 류마티스 환자분들 중에서 신경이 여리거나 예민한 분들 중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턱관절이 아파지신다고 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턱관절에 류마티스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입을 벌릴 때요,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의 특징적인 조조강직 현상이 턱관절에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아침 시간에 일어나서 식사할 때 턱이 안 벌어지신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관절이 강직되어 있으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은 조조강직이라고 해서 오전 시간에 관절이 뻣뻣해지는 게 특징이고, 오후에는 좀 풀리는 건데, 오전에 턱관절이 뻣뻣하다 보니까 식사를 할 때 이게 숟가락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데까지 불편하시기 때문에 이 턱관절이 안 좋은 류마티스 환자분들은 아주 고통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환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턱관절도 안 좋으신 분들은 턱관절은 뒷목을, 목뼈를, 경추 7개를 움직이기 때문에 턱관절이 안 좋은 류마티스 환자분들은 대부분 목과 어깨가 뻣뻣하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고, 두통이나 이명현상,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턱관절에 류마티스가 침범하면 경추 5번, 6번, 7번에 신경에 자극을 주어서 손목, 손가락, 팔꿈치로 내려가는 상체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해서 류마티스의 염증을 더욱 악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턱관절이 안 좋으신 류마티스 환자분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두통이라든지 이명 같은 증상도 나오고, 아침에 조조강직으로 입이 안 벌어지고, 턱이 아프고, 턱에서 소리도 나고, 경추를 틀어지게 하기 때문에, 턱관절로 인해서 경추가 틀어지기 때문에 손목, 손가락으로 내려가는 신경까지 압박되고, 손목, 손가락의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도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턱관절 치료를 이용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의 치료 사례를 소개해 주시죠. 예. 요번에도 실제로 제가 또 치료 차트를 가져왔는데, 네. 2011년도 7월에 내원하셨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의 치료 사례입니다. 이분이 이제 치료 3개월 받으시고 치료 수기 적은 거 이제 가져왔는데, 요분은 이 방송을 들으시고 충청도에서 올라오셨어요. 네. 턱관절이 안 좋으신 류마티스 환자분이었는데, 제 방송에서 지금 턱관절을 언급할 때 그걸 들으시고 멀리서 오신 거였습니다. 2005년도에 류마티스 발병해서 2011년도 오실 때 류마티스가 6년 차였어요. 네. 그러니까 발병한 지 6년 차라서 오실 때 상태가 참 안 좋았습니다. 발등이 전체적으로 부어 있었고요. 발목이 부어 있었어요. 발등과 발목이 부어 있다 보니까 걷는 동작이 힘들고 집안일을 하기가 힘들다고 첫날 오셔서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왼쪽 손목 관절, 그리고 오른쪽 손목 관절이 부어 있어서 통증이 매우 심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손목, 발목이 다 부어 있고 발등까지 부어 있다 보니까 일상 동작이 매우 힘들었던 것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류마티스로 양약을 복용했는데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서 고생을 하시다가 이제 내원하신 경우인데요. 이분이 이제 특징적인 게 턱관절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침범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턱관절 강직이 심해서 아침에 식사할 때마다 턱관절이 아프고 작고 부드러운 것만 겨우겨우 씹어서 삼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턱관절 통증 때문에 이제 가까운 외과에 가셔서 이제 물리치료를 하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방송 들으시고 오신 거였는데, 이분 역시 턱관절에 류마티스가 있다 보니까 경추가 안 좋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류마티스가 있는데 턱관절이 안 좋으면 경추가 틀어지면서 손목, 손가락, 팔꿈치 이렇게 상체 쪽으로 내려오는 신경을 압박해서 류마티스 염증을 더욱 심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물리치료를 받아도 턱관절이 호전이 되지 않아서 이분 같은 경우는 내원을 하시게 된 거였는데, 첫날 오셨을 때 보니까 얼굴의 좌우 비대칭이 심해요. 턱선의 좌우가 많이 비틀어져 있다는 거죠. 턱관절이 많이 틀어져 있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턱관절에도 침범한 상태에서 턱이 한쪽으로 틀어져 있다 보니까 아침에 류마티스 조조강직이 오니까 뻣뻣해서 턱관절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이분은 그래서 첫날 오셨을 때부터 좌우 턱관절의 균형을 잡아주는 턱관절 균형장치를 착용하면서 동시에 류마티스를 치료하는 면역 조절 한약을 복용하면서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치료 시작한 지 1개월 만에 턱관절 통증이 줄어들어서 김치를 오독오독 씹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씹어 먹을 수 있는 정도가 음식이 다양해지고 입이 벌어지니까 1개월 정도 후부터는 음식을 좀 드시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류마티스 증상도 서서히 호전이 돼가지고
6개월 후에는 손목과 발목 통증도 호전이 되어서 일상생활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동작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못 오시는 상황이었는데 손목과 발목이 좋아지니까 충청도에서 서울의 한의원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면서 꾸준히 치료를 하시게 된 거였습니다. 이분도 3개월 치료하시고 계속 좋아지신 상태에서 6개월까지 연속으로 계속 치료하신 상태에서 치료 후기까지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턱관절에 류마티스가 침범되었을 때는 반드시 턱관절을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류마티스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류마티스가 턱관절을 했을 때는 턱관절을 치료하지 않으면 손목과 손가락에 류마티스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점점 악화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류마티스가 있을 때 턱관절이 아프거나 턱관절에 염증이 있다, 입이 안 벌어진다, 턱에서 소리가 난다, 이럴 때는 반드시 턱관절을 치료해 줘야지 뒷목에 C형 커브가 만들어지면서 손목과 손가락의 관절의 붓기도 염증이 줄어들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턱관절이 좋아져야지 류마티스 전신 증상도 좋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명과 불면 또 류마티스 턱관절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